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입니다. 네, 아파트 박사 TV에서 심층적으로 지금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여러 군데에서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고요. 또 장기수선 충당금을 어떻게 적립하는 게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들한테 좀 이제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장기수선 항목의 어떤 검토가 필요해요. 현재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뭐 컨설팅이나 이런 걸 맡겨서 뭐 그냥 이렇게 받아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단지 이제 장기수선 계획이 뭐 지금 현실적으로 제대로 금액하고 제대로 맞게 되어 있느냐 정도를 봐주시지, 뭐 꼼꼼하게 아파트를 뭐 다 돌아다니면서 아 이런 거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 챙겨주지는 않더라고요. 단지 기존에 정해져 있던 장기 수선 항목들을 현실화시켜서 아 지금은 이 부품값이 요 금액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더 많은 금액을 좀 산정을 한다거나, 또 시기가 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좀 장충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는데, 뭐 금액도 한 뭐 80에서 한 100만 원 내외로 뭐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미리 그 공부를 하고서 보신다면 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잘 세우고 기재해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들은 뭐 뭐 얼마 정도 금액을 지출을 하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그 부분을 좀 제대로 그 집행하거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일반 입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존 장기수선 계획상 누락된 장기수선 항목이 없는지를 일단은 좀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토할 사항에서. 또 법률상 장기수선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추가 항목으로 포함할 것은 없는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컨설팅 회사에 맡겨놓기에는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파트를 좀 더 잘 아는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좀 토론이나 어떤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는 좀 장충금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또 전문가이신 주택관리사 관리소장님들은 그게 과연 장충금으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된다. 또 신규로 추가될 혹은 철거해야 될 시설물 없는가.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는 건 새로 만들 때도 돈이 들지만 뭐 철거를 해야 될 때도 돈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에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뭐 벤치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 또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장충금 계획에 장기성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시설물의 수선 주기 및 수선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선 또는 교체 주기가 도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공사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되고요. 수선 또는 교체 공사가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성 계획의 조정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공사 시기를 앞당기거나 예정 연도에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반드시 수선 주기를 조정하여 수선 예정 연도를 앞당기거나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기사를 하나 좀 찾아봤는데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심각한 기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20년 9월 11일자 이제 또 아파트 관리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장기수선 계획 기재 시기와 다르게 공사를 해서 과태료가 확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바꿔서 기재했다고 이제 항변을 했지만 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도 기각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이 난 건데 대법원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왔고요. 아파트 장기성 계획이 기재된 공사 시기와 다르게 공사를 실시해 과태료가 부과된 어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장기성 계획 조정 시 착오로 공사 시기를 잘못 기재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에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착오 없이 해야 돼요. 착오라 그래도 결국에는 과태료가 나왔다는 거죠.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주택법 위반으로 1심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이제 충청도에 있는 이제 A 아파트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2심 항고 기각에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 불기소행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5년 6월 11일경 회의에서 2015년에 급수 펌프의 부분 수선을 하고 2021년에 급수 펌프의 전체 수선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아파트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하기로 의결을 했다. 이후 그해 7월 8일경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공사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8월 5일경 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부스터 펌프 시설 공사를 1순위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입주대표회의는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경에 아파트에서 급수 펌프의 전체 수선에 해당하는 부스터 펌프 설치 공사를 실시했다. 이제 요게 이제 이 위반 행위인 거였죠. 예. 이와 관련해 대표회의는 2018년 5월 4일경 이 사건 위반 행위가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성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제 구주택법 2015년 8월 11일 개정 전에 있던 내용이에요. 47조 2항이 위반됐다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대표회의는 이에 이의를 제기해 진행된 1심 약식 재판에서도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결정을 받은 뒤 이의 시청을 통해 정식 재판에서 400만 원으로 감액 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 회의에서도 좀 아쉬운 사실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이제 진행한 부분이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잠깐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 같다가 이렇게까지 과태료 800만 원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는데 현재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장기성 계획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입주자 대표 회의나 아파트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모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법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아파트의 어떤 현실성 또 진정 아파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는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동안 아파트 입주대표 회의에서 많은 신뢰를 쌓지 못한 부분이 많이 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위법 행위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라는 점이죠. 대표회의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2015년에 급수펌프의 부분 수선만을 하고 2021년에 급수펌프의 전체 수선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 수선 계획은 전체 수선과 부분 수선의 시기가 바뀌어 기재된 것이고 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이 동의를 받아 부스터 펌프 설치 공사를 진행한 바 대표회의가 2015년에 전체 수선에 해당하는 부스터 펌프 공사를 한 것이 장기 수선 계획이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입주대표 회의를 진행해 본 결과 한두 명이 의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5명에서 10명 이상도 의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가 바꿔서 시기를 의결할 리는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적다라고 봐요. 그때는 일단은 부분적인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전체 교체가 이루어졌겠죠.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문제시 되니까 이걸 좀 시기가 잘못됐다고 이제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에 의한 이에 적립된 장기선 충당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장기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한 구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성 계획의 내용을 그 문헌에 반해 2015년 급수펌프의 전체 수선을 하고 2021년에 급수펌프의 부분 수선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바, 대표회의가 2015년에 급수펌프의 전체 수선에 해당하는 부스터 펌프 공사 설치를 한 것은 구주택법 제47조 2항이 위반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대표회의 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좀 안타깝죠, 사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아파트를 위해서 쓴 거고,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이 뭐 사적으로 다 사용한 것도 아닌데, 뭐 그거를 시기를 좀 바꾸고, 뭐 그랬다고 그 문제시 삼냐라는 부분인데, 뭐 어쨌든 법으로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적어 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주대표 회의가 조금 더 역량이 쌓이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 관리를 잘 해온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면 어느 정도 좀 재량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법을 잘 지키는 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입대의 권한이나 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그거를 사용하는데 그게 시기를 다 계획대로 정해놓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도 많고, 그걸 또 매번 챙겨가지고 하기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그렇게 조밀하게 관리하기가 어렵고, 아까 제가 또 언젠가 한번 언급했다시피, 위탁 관리 회사는 장충금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아파트를 잘 관리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자꾸 관심을 갖고 좀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다. 재판부는 또한 구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1항 이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면 대표회의 이 사건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대표회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의 경감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금액이 2분의 1인 5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할 수는 없는 점, 대표회의는 제1심에서도 항고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했고 제1심 법원이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해 당초 과태료 처분에 따른 부과액 1,0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이는 구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에는 과태료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데 그래서 이제 장기성 계획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추가로 한 다음 편 정도에서 장기성 계획을 어떻게 좀 세우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